일을 대하는 태도.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성공 확률을 계산하지 말 것. 아빠는 내가 너무 많이 고민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구나. 최근 박사 과정을 들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로 고민이 많은 것 같구나. 앞으로 2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결정하는 일이니 고민이 될 법도 해. 하지만 아빠는 내가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구나. 대학을 다니는 동안만큼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해봐야 하거든. 요즘 사람들은 월급이나 명성에 따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결정하는 것 같아. 계속 공부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이유도 더 나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거나 2년이라도 먼저 돈을 벌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아.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자신이 정말로 좋아서 하는 일을 하고 있지. 그런데 자기가 어떤 일을 정말로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아보려면 젊었을 때 다양하게 시도해봐야 돼. 단순히 눈앞의 이익 때문에 평생 해야 할 일을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단다. 20년 전 아빠가 미국에 오기 직전에 읽은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는구나. 오늘 내게 그 이야기를 들려줄게. 한 젊은이가 자신의 꿈을 찾아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어. 길을 떠나기 전에 그는 현자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어. 현자는 그에게 3통의 편지를 건네주며 말했어. 첫 번째 편지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열어보고, 두 번째 편지는 절대 극복하지 못할 것 같은 난간을 만나면 열어보고, 세 번째 편지는 인생이 한가해지면 열어보라고 말이야. 젊은이는 편지를 들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떠났어. 얼마 후 외국의 한 도시에 도착해 첫 번째 편지를 열어보았어.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 앞으로 계속 걸어가 도전하세요. 그는 앞만 보고 걸어갔어. 하지만 그의 앞에는 여러 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단다. 인생 경험이 많지 않으니 배움의 길도 순조롭지 않았지. 여러 번 실패도 경험했고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기도 했어. 그러다가 더는 버티기 힘든 순간이 왔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그때 현자의 편지가 생각났어. 두 번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단다. 낙담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세요. 그는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계속 걸어갔어.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길을 찾았어. 몇 년 후 그는 성공한 유명 인사가 되었지. 젊은이는 더 이상 젊지 않았어.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천천히 되돌아봤어. 그 길에는 성공의 기쁨도 있었지만 실패의 아픔도 있었지. 많은 것을 얻었지만 그만큼 대가도 컸어. 그는 자신이 맞는 길을 걸어온 건지 알 수 없었어. 그러다 문득 현자의 편지가 생각났어. 그동안 너무 바쁘게 지내느라 그의 편지를 잊고 있었던 거야. 그는 수십 년 전 현자가 어떤 말을 남겼을까 궁금해하며 세 번째 편지를 열어보았어.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 이것이 당신의 운명이니 후회하지 마세요. 사실 아빠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해. 만약 내가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지금과 똑같은 길을 선택했을까? 하고 말이야.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해봤지만 늘 결말은 지금과 똑같았어. 물론 지금까지 살면서 얻은 것이 많은 만큼 잃은 것도 많지만 어떤 결과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해. 현자의 세 번째 편지에 쓰여 있었던 내용이 바로 이런 거란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철저히 준비하고 심사숙고하는 것이 맞아. 하지만 일단 하기로 마음먹은 일이라면 망설이거나 주저함이 없어야 해. 많은 일을 달성하고 나서 돌이켜보면 사실 그 일을 시작할 당시의 성공 확률은 5% 정도거나 더 낮단다. 그러니 만약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성공 확률을 따진다면
어떤 일도 시작할 수 없어. 노력하면 그대로 희망이 있지만 포기해버리면 희망은 영원히 사라진단다. 늘 건강하기를 바란다. 언제나 더 좋은 방법을 찾아라. 어떤 일에 직면했을 때 무조건 도망치는 대신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렴. 최근에 스페인어 성적이 많이 떨어져 무기력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아빠 생각에는 내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구나. 세상에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아주 많아. 그런 일들 중에는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도 있지만 운이 좋지 않아서 생기는 일도 있어. 그런데 단순히 운이 나빴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건 그 일을 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단다. 그럴 때는 기존의 생각에서 벗어나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해. 이것은 일종의 기술이자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태도야. 우리 모두 가져야 하는 태도이기도 해.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해준 사람은 구글에서 함께 일한 제프 휴버였어. 작년에 그의 회사에 아빠가 투자를 하기도 했지. 제프 휴버는 아빠보다 몇 주 늦게 구글에 입사했지만 승진은 훨씬 빨랐어. 나중에 그는 구글의 수석 부사장이 되었어. CEO인 레리 페이지에게 직접 보고를 하는 몇몇 사람들 중 하나였지. 그는 구글에 가장 큰 돈을 벌어다주는 광고 업무를 담당했는데 이후에 전 CEO인 메이어도 그의 밑에서 일했단다. 그런데 놀랍게도 2013년에 그는 자신이 맡고 있던 비중 있는 업무들을 내려놓고 구글에서 새로 설립한 빅데이터 의료 회사인 칼리코의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어. 그건 자신의 손에 있던 금강을 스스로 포기하고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결정이었어. 그리고 몇 년 뒤 그는 구글을 떠나 자신의 회사를 창업했지. 아빠는 그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었어.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 정도 나이 혹은 직급이 되면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지위와 재산을 지키려고 애쓰거든. 몇 달 후 휴버는 그의 모교인 일리노이 대학교 졸업식에서 연설을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어.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있으니 나중에 꼭 한번 찾아보기를 바란다. 그의 연설은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한 연설만큼이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 휴버는 연설에서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3가지 사건을 이야기해. 핵심은 비극을 피해갈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찾는다는 것에 있단다. 첫 번째 사건은 그가 어렸을 때 일어났어. 그는 시골에서 똥이나 푸던 어린 소년이 이렇게 일리노이 대학교 같은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이야기했어. 휴버는 미국 중서부 지역 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가 살던 마을은 아주 작은 곳이어서 시내 나가도 건물이 4채밖에 없었다고 해. 그나마도 정부 청사와 소방서 등이었지. 그의 집은 아주 가난해서 4살 때부터 소똥을 푸는 등 농사일을 도와야 했어. 비가 오던 어느 날 그는 똥무더기 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 삽으로 똥을 풀면 풀수록 더 깊숙이 빠질 뿐이었고 곧 파묻힐 것 같았지. 그는 살려달라고 크게 소리쳤지만 황량한 들판에서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어. 다행히 지나가던 어르신 한 분이 그를 발견하고 꺼내주었어. 나중에 가족들이 그에게 말했다고 해. 똥 무더기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비극을 피하고 싶으면 그곳을 떠나 좋은 대학에 들어가라고 말이야. 그날 이후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일리노이 대학교에 합격했단다. 두 번째 사건은 구글에서 경험한 일이었어. 휴버는 연설에서 누구도 알지 못했던
한 가지 비밀을 털어놓았는데 그가 이베이에서 해고당했다는 거였어. 당시 우리는 이베이의 전 부사장이 우리 회사의 총책임자로 온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그가 이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아무도 몰랐어. 휴버가 이베이에서 처음 일할 때는 모든 게 순조로웠다고 해. 그러나 부사장이 된 후 문제가 생겼어. 그는 기술 전문가였고 다소 가격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과 잦은 마찰과 논쟁이 있었고 그로 인해 결국 해고를 당했던 거야. 충격을 받은 휴버는 반년 정도 의기소침하게 지냈대.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내가 말했어. 실리콘밸리에는 아직 기회가 많으니 더 나은 길을 찾아보라고 말이야. 휴버는 그렇게 아내의 도움으로 마음을 추스리고 구글에 입사할 수 있었다고 해. 세 번째 사건은 아내에 관한 이야기야. 몇 년 전 그의 아내가 암에 걸렸는데 암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치료를 할 수 없는 단계였어. 아내는 결국 세상을 떠났고 휴버는 절망에 빠졌어. 사랑하는 아내가 없는데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이 다 무슨 소용이겠어. 하지만 그는 하늘을 원망만 하고 있는 대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 휴버는 우리가 비극을 피하지 못하는 이유는 더 나은 방법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했어. 만약 더 나은 방법이 있었다면 조기에 암을 발견해 아내를 살릴 수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구글의 칼리코로 간 거야. 그는 IT 기술을 통해 조기에 암을 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어. 이후 그는 세계에서 가장 큰 유전자 분석 장비 회사인 일루미나의 도움을 받아 친구인 켄 드라젠과 함께 그레일을 창업했지. 다빈치 코드를 읽었다면 그레일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을 거야. 전설에 따르면 성배에 있는 물을 마시면 모든 병이 치유된다고 해. 회사가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 이름에서부터 확실히 드러나지. 그가 이렇게 회사를 차려 조기 암 검사를 연구하는 이유는 조기에 암을 발견하면 생존율이 말기에 발견했을 때보다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이야. 휴버는 인류가 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의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의술의 발전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IT 기술 발전의 성과는 관가한 셈이지. 그레일에서 암을 찾아내는 방법은 과거 영상에만 의존해 찾아내는 방법과는 사뭇 달라. 피를 뽑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그 사람의 몸속에 암세포가 존재하는지 확인한단다. 어떤 사람이든 몸속에 종양이 있으면 종양세포가 대사 후 혈액 속으로 들어가게 되므로 혈액검사를 통해 종양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어. 이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것으로 기술적으로 큰 발전을 이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 그레일은 이제 이 영역에서 최고로 권위 있는 기업이 되었고 빌 게이츠, 제프 베조스, 구글, 골드만삭스 등에서 투자를 받고 있어. 사람들은 그의 뛰어난 기술력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직면한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높이 평가했단다. 그러니 살면서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야 해. 과연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하고 말이야. 사람이 사는 동안 모든 일이 순조로울 수 없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있고 일들도 많고 심지어 비극적인 일이 생기기도 해. 하지만 그렇다고 원망만 하고 있으면 안 돼. 그럴 때는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생각해보고 행동으로 옮겨야 해. 휴버는 어떤 일에 직면했을 때 무조건 도망치는 대신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라고 말했어. 설령 문제의 일부분만 해결할 수 있을지라도 말이야. 내가 하고 있는 공부에 대해서도 혹시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예를 들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은 수업이 끝나기 전에 선생님께 꼭 여쭤본다거나
수업 후에 다시 시간을 잡아 질문을 하는 거야. 매일 집에 와서 그날 선생님이 가르쳐준 내용들을 정리하거나 일요일에 다음 주에 배울 내용들을 미리 살펴본다면 수업을 따라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야. 사람마다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이 다 달라. 그래서 어쩌면 아빠가 알려준 방법이 내게는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내게 잘 맞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더욱 중요한 건 내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려는 의지겠지? 학업에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 능동적인 태도로 일하라. 학교와 달리 회사에서는 과제를 내주지도 않고 꼼꼼히 살펴봐주는 경우도 많지 않아. 대부분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아서 바쁘기 때문이지. 그래서 무엇보다 능동적으로 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다. 기말고사를 무사히 마쳤다니 다행이구나. 한 달 전쯤 내가 실리콘밸리에 있는 아마존 연구소에서 인턴 실습 기회를 얻었다는 소식을 들었어. 다시 한번 축하 인사를 전한다. 대학교 1학년 때 아마존처럼 지명도가 높은 회사에서 일을 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아. 이것은 내 직장 생활의 중요한 출발점이기도 해. 그래서 오늘은 아빠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때 느꼈던 점과 깨달은 것들을 내게 알려주려고 해. 먼저 아마존에서 제시한 조건이 나쁘지 않으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제안을 받아들였으면 해. 그리고 제안을 수락한 후에는 내 성의와 진심을 표시하는 차원에서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하도록 해. 이때 내가 인턴 제안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며 이메일을 통해 정식 수락한다는 사실도 알려줘야 해. 미국에서는 직접 전화를 거는 것을 상투적인 이메일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좋게 본단다. 직접 전화 통화를 하면 상대방과의 거리도 좁힐 수 있지. 우선 인사팀 직원과 앞으로 내가 일하게 될 회사의 사장님께 내 결정에 대한 내용을 통지한 다음 면접관에게도 이메일을 보내 회사에서 제안이 왔으며 곧 수락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면 좋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식의 의사소통과 교류는 매우 중요하단다. 제안을 수락한 다음에는 인사팀 직원에게 메일을 보내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에 대해 물어봐. 대부분의 테크놀로지 회사에서는 인턴 직원들에게도 많은 복지를 제공하는데 인턴들은 이러한 내용을 잘 몰라. 그냥 놓치는 경우가 많아. 예를 들어 인턴들이 사용할 수 있는 휴기가 있을 수도 있어. 아빠가 AT&T에서 인턴으로 일할 때는 정식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매주 2시간 정도씩 휴가가 쌓였어. 그 밖에도 대부분의 회사가 다니고 있는 대학에서 회사까지의 비행기 티켓과 기타 교통비를 제공하거나 숙식 비용을 지원해주니 꼭 문의해 보기를 바란다. 다른 세부적인 일에 대해서는 인사팀 직원에게 문의하면 돼.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물어보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란다. 다음으로는 대학생 인턴이 회사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이야기해 줄게. 너는 고등학교 때 이미 2차례나 인턴 실습을 했기 때문에 인턴 직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은 모두 갖추고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10학년 때 일했던 NIH와 11학년 때 일했던 스탠버드 모두 학계에 해당해. 이런 곳의 일들은 학교의 일과 많이 비슷하고 특히 연구기관에서는 대부분 인재를 기르고 훈련시키는 일을 하지. 그러나 산업계에서 내게 기대하는 바는 조금 달라. 그러니 상황에 따라 자신의 업무 방식과 태도를 조금씩 바꿔나가야 해. 아빠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들 중 첫 번째는 능동적으로 일해야 한다는 거야. 능동적으로 일한다는 것은 주어진 일을 일찍 마치고 상사에게 찾아가 새로운 일을 달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어. 학교의 일은 대부분 이미 정해져 있거나 교수님들이 정해주는 것이고 정해진 기한 안에 완성해야 해.
한편 회사에서는 내 멘토가 어떤 과제를 내주면서 대략 기한을 정해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야. 이처럼 기한을 정확히 정해주지 않는 경우에도 내 멘토는 내가 그 일을 능동적으로 해내기를 바래. 능동적으로 해낸다는 건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갖고 일을 하고 멘토와 수시로 소통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동료들의 피드백을 받는 것을 의미해. 학교와 달리 회사에서는 과제를 내주지도 않고 꼼꼼히 살펴봐 주는 경우도 많지 않아. 대부분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아서 바쁘기 때문이지. 그래서 무엇보다 능동적으로 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다. 또 한 가지, 대학에서는 교수가 과제를 내줄 때 이미 답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과제를 내주는 건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얻는 과정을 연습시키기 위함이야. 그러나 회사에서 내주는 과제에는 한 가지 답만 있는 것이 아니야. 내 멘토도 가장 좋은 답이 어떤 것인지 모를 수 있어. 이럴 때는 내가 직접 해보고 그에게 알려줘야 해. 그리고 이때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답보다는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단다. 능동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의 변화도 필요해. 자신이 인턴 직원이 아니라 한 조직의 책임자라고 가정하는 거야. 비록 멘토가 내준 과제가 구멍을 메우는 것처럼 쉽고 단순한 일이라고 해도 너의 시야가 그곳에 국한되어서는 안 돼. 조금 더 시야를 넓혀 내가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라면 어떤 기능을 어떤 식으로 만들 텐데 라고 생각해 보는 거야.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하고 있는 일과 프로젝트 전체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알아야 해. 그런 다음에는 단순히 상사가 내준 과제를 완성하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프로젝트 전체 내용을 바탕으로 너만의 방식을 이용해 과제를 수행해야 해. 이것을 실천할 수 있다면 협력심을 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가 학교와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해라. 회사에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회에 세상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것도 아주 중요하단다. 시험이 끝나면 우선 이틀 푹 쉬기를 바란다. 그리고 만약 뉴욕에 간다면 뉴욕 현대미술관에 가서 아빠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그림들을 직접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구나. 전에 아마존에 갈 때 어떤 책을 가져가면 좋을지 물었지? 아빠 생각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만약 정말로 필요한 책이라면 회사에서 구매해 줄 테니 말이야. 여행을 할 거라면 최대한 가볍게 짐을 싸는 것이 좋을 거야. 지난번에는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일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못했구나. 오늘 그 이야기를 마저 하도록 하자. 먼저 이번 인턴 실습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래. 대학생들이 인턴에 지원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 어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야. 그러니 회사에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회에 세상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것도 아주 중요하단다. 중국의 유명한 물리학자 첸산칭은 프랑스 퀴리 연구소에서 일할 때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일까지 혼자 도맡아 했다고 해. 덕분에 그는 연구소의 모든 일들을 상세히 이해할 수 있었어. 비록 대부분의 일이 당시 그의 연구와는 무관한 것이었지만 나중에 중국에 귀국해 원자력 연구소를 세우려고 할 때 큰 도움이 되었단다. 너의 인턴 실습도 마찬가지야. 아마존에서는 아마 여러 프로젝트가 진행 중일 테고 프로젝트마다 할 일이 아주 많을 거야. 그러니 내게 주어진 과제 외에도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고 공부해 보기를 바란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훗날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야. 물론 내게 주어진 일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다른 일을 할 시간이 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최소한 기술 강의라도 들어보렴.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회사나 연구소에는
매주 여러 가지 기술 강의가 있어. 시간이 된다면 꼭 들어보기를 바란다.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는지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이런 내용을 학교에서는 배우기 힘드니까 말이야. 인턴 실습을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실무를 경험해 보는 거야. 산업계에서 일하는 것과 학계에서 일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단다. 학계에서는 기존의 방법보다 1%라도 좋은 방법이 있으면 훌륭한 논문을 쓸 수 있어. 하지만 산업계에서 그 정도의 차이는 큰 의미가 없어. 무엇보다 사용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예를 들어 패턴 인식의 경우 정확도가 97%이거나 95%이거나 제품의 본질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어. 이 정도의 차이는 다른 기능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거든. 산업계에서 일을 할 때 중요한 원칙이 두 가지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투입에 대한 산출 비율, 즉 수율이야. 예를 들어 만약 내가 알고리즘을 하나 만들려고 할 때 가장 빠른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어. 메모리, 에너지 소모 등의 자원 소모를 계산해보고 투입과 산출 사이의 균형을 맞추도록 해야 한단다. 두 번째는 현재의 조건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해. 학계에서는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면 몇 년 혹은 몇십 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투자해 연구하고 문제를 해결해.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새로운 방법을 연구할 만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기존의 방법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가능하면 피해가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돼. 애플의 제품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들이 사용하는 기술 대부분이 기존에 있던 것들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이것이 바로 산업계의 특징이지. 산업계에서 어떤 경험을 어떻게 쌓아야 할지에 관해서는 내 멘토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알려줄 거야. 금방 터득하리라 믿는다.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과 학교에서 과제를 하는 것은 시간 분배에 있어 큰 차이가 있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업무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야 해. 대학에서는 정해진 학습량과 분명한 목표가 있고 과제 역시 정해진 기한 내에 완성할 수 있는 분량만을 내줘. 그러나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일이 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야. 특히나 빠르게 발전하는 인터넷 회사에서는 더더욱 그럴 거야. 기존에 주어진 과제의 목표가 계속 바뀌는 가운데 새로운 업무들이 끊임없이 내 앞으로 쏟아질 거란다. 이럴 때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학교 과제를 하거나 시험을 볼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쉽고 간단한 문제에서부터 해결해 나가는 거야. 하지만 회사에서는 달라. 사실 해야 할 일을 모두 완성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한단다. 회사에서는 가짜 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했지만 영향력이 없는 일들을 의미해. 새로운 과제가 주어졌을 때 잠시 일을 멈추고 우선순위를 꼼꼼히 따져서 가장 중요한 일부터 처리해야 돼. 이렇게 해야만 가짜 일을 하느라 정작 중요한 일은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 또한 인턴 실습을 할 때는 일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렴. 기업에서도 인턴을 뽑으면서 대단한 업무 성과를 기대하지 않아. 그저 유능한 인재들과 교류하기 위한 인턴을 채용하는 거란다. 그러니 너무 일에만 파묻혀 지내지 않기를 바란다. 구글에 입사했을 때 아빠의 멘토였던 쿠단프 박사는 앞으로 1년 동안 회사에 있는 모든 사람과 점심을 한 번씩 먹으라고 말했어. 나는 모든 사람과 점심을 먹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1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과 점심을 함께 먹었어. 함께 밥을 먹으면 좋은 점은 3가지가 있어. 첫째는 인간관계를 넓힐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사귄 사람들은 나중에 내가 사회에 나가 있을 때 큰 도움이 될 거란다. 두 번째는
편하게 대화하며 회사와 나아가 산업 전반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회사 안팎으로 시야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너의 소프트 파워를 기를 수 있다는 거야. 만약 일일이 교류할 시간이 없다면 여러 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렴. 너는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자랐지만 너와 함께 인턴 실습을 하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니 주말에 그 친구들을 데리고 실리콘밸리를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구나. 그러면 너도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는데 도움이 될 거야.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내 건강이야. 끊임없는 야근과 밤샘은 업무 진도를 높이기는커녕 건강을 해칠 뿐이란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회사에서의 영향력은 상상한 것만큼 크지 않을 때가 많아. 가장 중요한 건 건강한 너 자신이라는 걸 잊지 말거라. 몇 가지 조언을 하기는 했지만 인턴 실습과 관련해서는 내가 모든 일들을 알아서 잘 처리하리라 믿어. 앞으로 몇 달 동안 전문 지식이나 업무 경험, 그리고 인간관계 면에서 모두 풍성한 수확과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